최근 삼성의 반도체 수출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대폭 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대만 기업 TSMC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최신 공정인 3나노 개발을 앞두고 추격자인 삼성전자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기현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에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리고 반도체가 10개월 연속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시점에서 반도체 위기론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위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숙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산업에서는 위기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마 네. 밖에서 미국의 대형 고객이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이전한 것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고객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놓고 항상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대만의 TSMC를 쓰다가 삼성을 오기도 하고 네. 또 한국의 삼성을 쓰다가 대만의 TSMC를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 세계에서 미국의 대형 고객이 쓸 수 있는 이 반도체 회사가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무님은 위기는 아니다. 이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한번 예.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예. 삼성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80년대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이제 세계 1등까지 됐는데 반도체가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둘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USB를 많이 쓰는데요. 네네. USB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고요. 구체적으로는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D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D램은 CPU라고 있는데 CPU가 음. 우리 PC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연산을 하는 장치입니다. 연산을 그렇죠. 해주는 네네. 반도체인데요. 네. 이걸 도와서 같이 연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D램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요. 네. 그 외의 것은 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말 그대로 그런 거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해서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모든 반도체를 가리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구분하는 것은 기능의 차이도 있지만 네. 제조 공정이 좀 다릅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 공정까지 좀 다르다는 예. 말씀이고요. 삼성이 2011년에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한 건 필수적인 결정이었나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시점에 2022년, 네. 2021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제조 시설이 부족하고 그 제조 시설은 파운드리 제조 시설입니다. 네네. 이게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의 기술 자체가 반도체 기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네. 근데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네. 메모리밖에 없었을 거고요. 네. 메모리만 갖고는 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가기에는 제한 사항이 많겠죠. 네. 사실 이제 2011년에 파운드리를 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지금 10년 뒤에 이 시점에서 보면 아주 잘한 결정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 메모리가 곽광받던 시대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작년 1월 달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네. 차량 생산이 중단이 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랬죠. 네.
그때 이후로 그게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차량에 네네. 들어가는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그게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으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차량용 반도체만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부족하죠. 네. 그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졌습니다. 현재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커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 자체가.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또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건데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를 이기겠다 이런 선언으로도 보이는데 최근 시장 점유율을 보면 1등을 TSMC가 계속하고 있고 2등 삼성전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격차가 오히려 좀 커지고 뭐 좀 그런 상황이에요. TSMC가 50%가 넘고 삼성전자는 뭐 17, 18 이 정도 퍼센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역전이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우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을 하겠다. 네. TSMC를 앞서겠다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전체 규모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네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제조도 있지만 설계도 있죠. 근데 TSMC는 제조만 있고 삼성은 제조 설계를 같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 면에서 커질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설계는 확장이 쉽습니다. 좋은 제품을 하나 개발하면 네. 그게 매출이 확장되는데 상당히 쉽게 확장이 될 수 있고요. 네. 제조의 확장은 제조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TSMC의 제조 시설 규모는 차이가 좀 있죠. 네, 꽤 나죠. 예, 차이가 있고 이걸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조 시설 짓고 운영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제조에 대한 기술력입니다. 네. 제조에 대한 기술력은 삼성전자나 TSMC나 두 회사가 세계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고요. 네. 지금 둘은 이제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제조 기술력은. 지금까지는 그 두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구도가 맞는데 예. 미국의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 진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위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인텔 입장에서 보면 네. 제조 기술력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인텔 전체가 좀 문제가 있었죠. 네. 지금도 있고. 그래서 제조 기술력을 다시 좀 회복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진출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삼성이나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잘 진입을 하면 경쟁자가 되는 거죠. 예,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뭐 경쟁자 입장에서 인텔이 좀 시장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술의 최첨단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고 TSMC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기술은 인텔이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떨어지죠. 현재 상황은. 예. 근데 이제 인텔이 현재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이 밝힌 이렇게 계획을 보면 굉장히 또 이제 공격적으로 계획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텔도 삼성전자나 TSMC만큼 기술을 확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네네. 선언을 해서 인텔이 잘 되면 그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은 삼성전자, TSMC, 인텔 세계 기업이 이끌고 나가겠죠. 그런 나가는데 이제 그런 구도로 가겠죠. 인텔이 잘 되면. 네네. 안 되면 두 회사가 갖는 거고 잘 되면 세 회사가 갖는 건데 이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조 기술을 계속 빨리 개발해야 되고 제조 시설도 빨리 구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인텔이 하고자 하는 거하고 삼성이나 TSMC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네. 차원에서 보면. 네네. 예, 예. 그래서 새 회사가 시장에 산업에서 있다고 공급자로서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크게 격렬하게 경쟁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드오션 같은 그런 시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혹시 예. 3강 구도가 돼도 이제 먹을 파이는 충분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전 세계에서 인텔이 잘 돼도 세 개 회사밖에 없거든요. 예, 예.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지금 파운드리가 이제 제조 공정상에서 5나노, 4나노 시대에서 3나노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현재 삼성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인 퀄컴이 3나노에서는 TSMC로 넘어간다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전망이 나온 건가요? 3나노에서 삼성과 TSMC는 기술의 구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네, 삼성은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간 거고요. 네, TSMC는 좀 안정적인 방법을 갔습니다. 그랬죠. 예, 그 고객 입장에서 뭐 안정을 추구하면 TSMC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삼성이 혁신적인 기술로 잘 이렇게 개발이 돼서 정착을 시켜놓으면 네, TSMC보다 앞설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거죠. 그럼 고객은 다시 돌아오겠죠, 이쪽으로. 근데 이제 보도를 보면 예, 그 공정상에 그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공정이냐 아니면 이제 기존에 하던 공정이냐 이 문제도 있겠지만 예. 수율이 삼성전자가 너무 안 올라와서 이제 도저히 뭐 저기 계약을 못 하고 퀄컴이 넘어간 거다 이제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수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역대 이제 반도체 기술은 네, 수율은 시간이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예, 예. 이것도 시간이 잡아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우리 그 첨단 공정이라 하죠. 최첨단 제조 그렇죠. 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 속도가 네, 시장에서 요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수율을 잡는 시간보다 더 빨리 시장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마 이런 그 좀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거는 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최첨단, 그러니까 초고속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원하니까 우리가 회사는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이 생산을 시작한 거죠, 빨리.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한 저기 추정치는 아니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일부 보도에서 보면 예, 삼성전자의 이제 최선단 아마 4나노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예, 거기 수율이 뭐 20에서 30% 수준이다. 뭐 이것도 매번 뭐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일부 파트너사들이 그런 낮은 수율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뭐 하여튼 제가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율은 이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뭐 수율이라는 것은 반도체 이 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할 때 수율은 시간이 잡아주는 거다.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잡아주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수율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조 공정이면 TSMC가 삼성보다 이제 단가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영업 비밀이라 정확한 가격은 안 나오지만 뭐 최소한 20-30%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가격이 더 저렴한데도 삼성 파운드리 고객이 떠난다면 뭔가 이제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어떤 점 때문에 TSMC로 옮겨간다고 보시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점은.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아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게이트올 어라운드라는 이제 신공법을 3나노 공정에 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3나노에서 뭔가 삼성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이건 전망을 하시나요? 뭐
어쨌든 잘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뭐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네. 어쨌든 이 새로운 신공정의 3나노부터 시작된 새로운 신공정은 네. 삼성에서 잘 정착이 돼야 됩니다. 네. 예, 예. 이게 아마 앞으로 고객을 잡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오랫동안 해왔고 또 뭐 이걸 좀 이게 또 이걸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과거와 같이 이것도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돌파해 보기를 예.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를 해보면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예. 애플과 테슬라는 이미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전자에도 이런 압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좀 예. 이 사태의 영향이 좀 어떻게 미칠 것으로 좀 보고 계세요? 반도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 반도체는요? 예, 예. 뭐 러시아가 반도체를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네, 네. 예, 뭐 사도 뭐 군사용 무기를 만드는데 사지 네. 민수용 반도체를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저희한테 영향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와 함께했습니다.